노동자가 업무상 사고나 직업병으로 입은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의 재해라 일컫는 산업재해가 2020년도 1월 16일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금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 해 동안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고용노동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882명, 하루 2.4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지키지 못하고 규정상 처벌만 강화된 산업재해 관련 개정법. 오늘은 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주제로 파워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울통의 진행을 맡은 최가영, 김현빈 인사드립니다. Power Interview.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셨던 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부터 올해 초까지 4년 정도 근무했던 사람이고요. 그 중공업 안에서도 족장이라고 있어요. 그 작업자들이 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발판을 만들어주는 일인데 그런 발판 설치, 해체하는 그런 업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대기업과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 문제로 차이가 큰가요? 예,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제가 근무했던 곳은 현대중공업 안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점이랑 그리고 아주 주관적이고 주관적인 네. 내용이라는 거 네. 꼭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네.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네네. 질문이 뭐였죠? 네. 네, 대기업과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 문제로 차이가 큰가요? 엄청 많습니다. 예, 중공업이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이제 사망 사고도 많고 그랬을 때 그 중공업 안에서 위험한 부분 업이나 그런 그 근무 같은 것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하청업체를 다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었고요. 지금은 거의 뭐 사무직이나 안전한 것들은 중공업 중공업 직원들이 하고 있고 본청에서 본청에서 하고 있고 네. 위험한 일들은 거의 90% 이상이 하청업체가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본청과 하청의 그런 이제 직원의 비율은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네네. 과반수 이상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대부분의 하청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말씀해 주셨던 대로 위험한 업무는 대부분이 네네네. 이제 하청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뉴스에서 보면은 그 사무실 말고 그 중공업 안에 밖에서 보이는 그 작업자들은 다 하청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90% 이상. 그럼 보통 이제 뉴스에서도 산재 사망 사고가 나면은 보통 이제 현장을 비추면은 그 현장 주변에 있던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하청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일하시는 곳이 안전 관리가 조금 잘 되고 있는 편인지, 그 현재 일하시는 곳이 아니라 전에 일하셨던 곳이 좀 잘 되어 있는 편인지, 그리고 산업안전 관련 법을 조금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직접 현장에 있으셨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제가 있었던 그 기간 안에서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정말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규칙이나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잘 되어 있긴 해요. 대기업인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아쉬운 거는 그래도 위험한 상황은 항상 있다라는 거는 항상 느끼고, 저도 일할 때 죽을 뻔한 적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정말 위험한 거. 근데 뭐 안전을 잘 지켜서 뭐 사고가 안 난 것보다는 그냥 운이 좋아서 안 난 적도 있었고. 보통 족장이라는 일이 어떤 직종인지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건설 현장 같은 데 보면 바깥에 사다리 같이 막 이렇게 엄청 많은 사다리 같이 있는 거 보셨나요? 혹시? 네, 이제 통행을 드나들 때 발판, 그 철
철골 구조물을 세우고 네, 본적 아, 있습니다. 네. 밑에 발판만 있고 네, 아무것도 네. 없이 그 위에 지나가게 하는 네. 네네. 그게 그걸 비계라고 하는데 네. 그걸 중공업 안에서는 족장이라고 칭을 아. 해요. 그러면 일단은 흔히 말하는 이제 건물을 세울 때 보면은 그저 골조도 없는 상태에서 그 철근 구조물을 올리기 전에 네네. 이제 그런 쇠파이프를 올리고 까는 작업을 하잖아요. 이제 예, 작업을 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도로를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그렇죠. 보면 되는 거죠. 네, 조선소에서는 이제 굳이 쇠파이프 이런 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조선소 구조가 배를 만들면 뭐 조금씩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블럭으로 와요. 배가 엄청 크잖아요. 네. 이 블럭이 왔으면 여기 붙여야 되는데 네. 이걸 용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엄청 높은 곳에서 용접을 해야 되는데 밟을 곳이 없잖아요. 그 발판들을 만들고 해체하는 거예요. 아, 되게 높은 데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엄청 예. 거의 높은 데서 하는 일이 거의 주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고 발생으로 뭐 안전관리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혹시 방안이 있을까요? 특히 요즘 코로나 사태로 현장 안전 감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느낀 점은 뭐 코로나 때문에 안전 관리가 소홀해졌다라는 건 전혀 느낀 적은 없고요.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기 전이나 네. 후나 뭐 안전 관리하는 거는 똑같았었고 이미 잘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네. 크게 제가 느낀 거는 그런 걸 보완하는 것보다 그 추후에 사고 후에 보상해 주는 거에 더 치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너무 회피하는 방향이라서. 실제로 방송하기 전에도 그와 좀 유사한 이제 사후 처리관에서도 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사안을 봤을 때도 물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고가 난 뒤에 조금 더 이런 이제 유가족들이나 그쵸. 피해 당사자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보상안을 마련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중요할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근로자들은 같이 일하면서 그런 사고들을 옆에서 보면은 내가 죽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거든요. 바로 네. 옆에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나니까. 네. 그럴 때 이 회사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좀 많이 실망감을 더 많이 느끼기도 하죠. 요즘에는 그나마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어서 다양한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지지만 옛날에는 정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긴 드네요. 네, 다음 질문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질문들이 있자면은 최근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안전교육이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그 말씀해 주셨던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혹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건 이제 제가 일했던 곳으로만 본다면 큰 의미는 없어요. 이미 그거에 대한 뭐 대기업이 대처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제해를 하는 뭐 어떻게 대처하는 것들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유심히 자세히 보긴 했었는데 중공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중소기업들이 혜택이 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일에서는 뭐 이미 큰 의미는 없었고요. 중공업도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하청업체에 업을 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하청업체에서 직원이 뭐 사고가 나서 중대재해로 뭐 네.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네. 이 하청업체 대표는 이제 일을 안 줘요. 중공업에서. 그럼 이 직원들은 없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네. 이 대표도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이 대표 분들 중에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거의 대반이었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없어졌다고 다른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의미를 못 느꼈어요. 저는.
이게 된다 해도 네. 중공업 안에서는 뭐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각 시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 감시단이라는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네. 이것 역시도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중공업 안에서는 안에서는 네. 중공업 안에서는 네네.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 좀 더 작은 작은 기업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자세히는 모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발언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네. 네. 계속해서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 1월 안전보건법 의무 위반으로 산재 사망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중대재해법이 통과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게 아까 그 말과 네네. 일맥상통하는 네, 말입니다. 예, 예. 네. 예, 큰 의미가 없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재해 시에는 이제 사측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산재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궁금하고요. 혹은 이 과정에 대해 근로자들은 얼마나 이게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산재 처리를 할 때 이거를 신청하는 절차까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제가 근무했을 때는 손을 다치거나 이러면 회사에 얘기해서 바로 병원 가서 치료하고 뭐 쉬고 이렇게가 단데 특별히 교육 받은 건 없었어요. 뭐 교육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확실한 이제 보장을 해주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하청업체에서도 또 물량팀이라고도 있는데 그런 네. 팀들은 그 다쳐서 쉬어도 보상을 못 받거든요. 그냥 돈을 못 받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파도 돈을 벌려면 다시 나오게 되고 뭐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보장을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직영이랑 하청의 산재제도 적용의 갭 차이가 혹시 많이 큰가요? 네, 많이 크죠. 네. 아. 그 직영의 현대중공업 안에 사내에 중대재해가 날 때는 아예 뭐 업무를 다 중단시키고 뭐 이런 교육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하청업체에서 이제 사고 나면 그렇게 큰 그렇게 뭐 그 재정비할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시 교육을 하고 뭐 이렇게 차별을 두죠. 제가 있었을 때도 얼마 그 큰 기간 차이는 없는 사이에 직원이랑 그 하청업체 분들이 사고가 났었는데 그 둘에 대하는 태도를 회사에서 중공업에서 대하는 태도를 보고 좀 사기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똑같은 중공업 안에서 사망 사고가 났는데도 이렇게 대한다는 건 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차별을 두니까. 보통 어쨌든 이렇게 산재 사망 사고 이런 산재도 물론 이게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실제로 먹고 사는 부분에서 어쨌든 다양한 보험을 들 때 네. 그 보험을 들 때도 실제로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 일하고 있으면 제한이 조금 있잖아요. 예. 근데 건강보험이나 기타 이런 실비를 들 때도 네. 보험료가 많이 상승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겪는 불편함은 혹시 없으셨나요, 이게? 네, 없었어요. 아, 다행히도. 네. 저희 지인 중에 이렇게 이제 중공업에 입사한 뒤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보험 예. 가입이 안 된다고도 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네, 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이 안 되거나 상당히 조금 높은 금액에 가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좀 애로를 탓하기도 했었고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산재 사망을 일단은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보신 사례는 없는 사안이죠, 혹시? 네? 많이 많이. 예. 네. 그 기간에도 한 네네네. 10번 안 되고. 예. 그럼- 네. 다음 질문 바로 네. 네, 그럼 근무 인원이 부족해서 위험한 일을 겪으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아. 근무 인원이 부족해서 뭐 위험한 일을 겪었다기보단 그 네. 제가 했던 족장이라는 일이 근무가 한 조로 이루어져요. 보통 5-6명이 한 조인데 거기서 이제 일 잘하는 사람을 기량자라고 해요. 뭐 네네. 조장이나 이렇게 칭을 하는데 초보자들 2명, 뭐 기량자를 받쳐주는 사람 2명, 또 기량자 2명 뭐 이런 식으로
조가 이루어지는데 항상 이런 기량을 실력이라고 칭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초보자들만 많아서 위험했던 적은 많죠. 그러니까 그 기량의 차이 때문에 위험한 적은 있었어도 사람이 없어서 위험한 적은 없었어요. 예. 인원수가 적으면 인원수 적은 일을 시키거든요. 그거에 맞게 일을 시켜요.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처리 후에 이제 복직을 할 때 불이익이나 조금 감수해야 될 좀 불합리한 부분이 좀 보신 게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부상에 따른 이제 휴직 기간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좀 충분하게 사람들이 받았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산재 처리 제도에 관한 실제 현장 근로자들의 반응 및 의견은 조금 어떠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제가 느낀 거는 뭐 큰 눈치를 주거나 이런 건 아예 없고요. 뭐 지금 문화는 그런 문화는 아니고, 그리고 물량팀이나 하청업체는 그 근무를 못하면 그만큼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뭐 기간을 크게 준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자기가 회복기가 많아도 넓게 줘도 빨리 돈을 벌어야 되면 다시 나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었으면 뭐 더 길게 쉬고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네. 여기에서는 큰 의미는 없었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도 뭐 그런 개념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사측에서의 안전관리 문제와 근로자의 부주의함, 이들 중에서 재해 원인에 더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왜 저걸 더 이슈화 시키지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이제 노후화된 그런 기계들이 있으면 회사는 그걸 투자해서 빨리 안전한 걸로 바꿔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보단 관리 감독이 뭐 안 돼 있었다, 사람이 얼마 없었다, 이거에 대한 얘기만 자꾸 나오거든요.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그 사건도 그렇고, 거기서 그 컨테이너가 불량인 건데도 그거에 대한 책임보다는 관리 감독이 없었고, 그리고 뭐 같이 일하는 동료가 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교육에 대한 얘기를 안 했고, 이런 거에 대한 자꾸 이제 이슈화만 되니까 그게 좀 아쉬웠고,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중공업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조직 내에 좀 딱딱하거나 옛날식의 이제 문화가 있는 조직들은 조들은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초보자들이 위험해요라고 생각을 해도 상급자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 말도 못 하니까 사고가 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자기 조가 되면은 뭐 일 잘하든 못하든 내 식구처럼 편하게 말할 수 있고, 뭐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위험해도 위험하다고 말 못하고 계속 이제 웅크리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이런 문화가 아직도 있거든요. 중공업이나 이런 데는 오래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문화가 더 빨리 없어져야 되지 않나. 보통 이렇게 조직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성장함에 있어서 되게 아이템이나 이런 서비스 등은 벤치마킹을 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런 조직 문화는 절대 벤치마킹이 되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제 대표자의 역량과 그리고 직원들의 좀 선진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조직 문화에서 좀 뭐랄까 최근에 불거진 이런 군부대 급식 같이 부조리한 게 조금 있었다는 게 너무 조금 서글프네요. 이게 어쨌든 다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런 부조리함까지 겪어가면서 나의 생명까지 위협 당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조직 문화를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 명 개인의 노력보다는 사측 전체에 대한 노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좀 계셨을 때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했죠. 왜냐면 저도 이제 처음에는 초보자였다가 이제 시간 지나면서 제 밑에라기보다 이제 새로운 동료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었는데, 회사 측에서도 그런 걸 인지하고
2, 3년 전부터 소통에 대한 그 언급을 많이 했어요. 소통을 많이 해라. 그전에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뭐 이제 구호도 뭐 소통 뭐 이런 개념에 구호도 만들기도 하고 회사 측에서도 그걸 이제 많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군기 같은 그런 것도 필요 없는 이제 군기 같은 건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진짜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래 일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이제 제가 일했던 족장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10년은 거의 뭐 기본으로 하셨던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맞아가면서 배웠으니까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예, 보상 심리 같은 거죠. 난 맞으면서 배웠는데 니네들은 너무 편하지 않냐 뭐 이런 개념이니까 그런 걸 빨리 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기사 최근에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게 들었던 게 어쨌든 이런 조금 중공업 중에서도 조금 위험한 업무나 조금 힘든 업무들에 대해서 만약에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은 한 달, 2달간은 정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네네. 많이 좀 진행한다던데 그게 네. 맞나요, 혹시? 좀 그런 네. 분위기가 있나요? 네. 저는 너무 아쉬웠던 건 제가 그 일하면서 이제 왜 매뉴얼이 없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 이 구전으로만 교육을 하지? 이 구전으로 교육하는 거는 진짜 그 옛날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보면 요즘은 애들 다 유튜브로 배우듯이 네. 보고 듣고 해야 되는데 네. 구전으로만 네 이거 하면 여기선 이거 위험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진짜 같이 가서 이거 만지면서 이것보다 이렇게 더 나아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르쳐주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 그런 매뉴얼도 하나도 없고 아직도 그리고 이제 오래된 기량자들이 자기들의 실력들이 있는데 그 실력이 이 사람들이 퇴사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기록을 아예 안 남기니까 네. 그게 전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그 조장님들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너무 멋있다.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몸이 아파서 퇴사하면 그분들의 이제 지식이나 이런 게 노하우들 없어지는 거니까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 내어서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신 게스트분과 진행해주신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사팩토리 100점상 금요판과 나올통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근로자의 억울하고 헛된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현상, 이찬미,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최가영, 이태인, 김현빈, 구성의 개유나, 연출의 손재민, 양태영, 책임의 김성광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말하면 다들 안녕이라고 외쳐주세요. 모두 안녕!